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압 인증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A압 인증 과정에 대해서 주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사이트 비짓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A압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 이 인증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HRPP SOP 4.3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합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프로그램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윤리 분야에서 그 기관의 그 HRPP 시스템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그런 국제 인증 기구가 되겠고요. 이 기구에서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크게 도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은 기관, 그다음에 두 번째 도메인은 IRB, 그리고 세 번째 도메인은 그 연구진이 되겠습니다.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인증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 A압 인증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그룹은 초기에 2011년도에 저희 5개 기관이 통합해서 A압 인증 TF를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인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사항으로 2011년도에 각 3개 병원에 임상연구윤리센터가 개소가 되었고 IRB 지원실뿐만이 아니라 그 산하의 그 정책교육실하고 QA실을 둬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 연구윤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2013년도에 저희가 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고요. 이후에 2015년도에 재인증, 그리고 2020년도에 3차 인증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고 내년에 사이트 비짓을 완료하면 4차 인증이 되겠습니다. A압 인증 과정에 대해서 계신 분들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압 인증 과정은 파트 1에서부터 파트 6까지 굉장히 시리얼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파트 1하고 파트 2는 그 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A압에서 제시하는 그 인증 기준에 맞춰서 셀프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 1과 파트 2 과정을 통해서 파트 3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파트 3에서는 저희가 이 서류 심사를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트 3는 스텝 1과 스텝 2로 나뉘게 돼 있고 이런 리튼 머티리얼에 대해서 A협 측에 발송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는 단계인데요. 지금 현재 스텝 1이 제출 완료가 된 상태고 A협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섹션 A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폼을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섹션 B는 HRPP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 그리고 그 뒤에 CD는 엘리멘트별로 저희가 서포팅하는 다큐멘터를 매칭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보내는 작업을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섹션 2에서 IRB 로스터에 대한 명단도 같이 제출을 했고요. 이 단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스텝 2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스텝 2에서는 섹션 A부터 E까지 이 스텝 1에서 했던 거를 포함해서 섹션 F에서는 저희 IRB 회의록이라든지 정부하고 교신했던 그런 서류나 점검 내용 일치, 그리고 저희 5개 기관이 현재 진행 중인 액티브 프로토콜의 리스트하고 연구진의 명단, 그리고 키 퍼스널들의 명단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2까지 이런 서류 검토 단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6월쯤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어쨌든 파트 4로 넘어가서 현재 이러한 서류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잘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이트 비짓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비짓 때에는 인터뷰도 받게 되지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레코드나 다큐멘트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분주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검은색 글씨로 써 있는 그런 모든 자료들을 영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사단이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면 파트 5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 과정 중에서 했던 그런 모든 자료들을 카운슬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카운슬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도 회신을 하고 이런 단계들이 아까 김복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인증 때는 전혀 없이 바로 승인을 되는 굉장히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6에서는 최종적으로 내년 12월에 회의를 통해서 인증이 승인이 나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비짓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때 가면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터뷰 대상자가 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비짓을 통해서는 스텝 2까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했던 그런 서류 문서들이 이 실제 현장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압 인증 사이트 비짓에서는 그룹별로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메인이 세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과 관련된 그 보직자분들, 그리고 IRB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연구자 이렇게 세개의 그룹으로 특성에 따라서 나뉘어서 그룹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경험에 3차까지 인증해서 대개는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 비짓에서는 HRPP 정책이나 절차가 실제 기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는 그렇기 때문에 A합 인증의 의미와 연구 대상자 보호의 중요성 등에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HRPP 인증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단계에서 통과한 SOP를 잘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시스템 안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 내의 다른 파트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이트 비지터들이 방문하시게 되면은 각 그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동일한 질문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해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 대한 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실사 과정에 이제 좀 인접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긴장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다 보면 좀 말씀이 길어지시거나 많아지시다 보면 불필요한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질문하는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면은 다시 한번 리클래리파이 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답을 모르실 수 있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리소스를 찾아볼 수 있는지를 답변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경험상 팁은 영어가 굉장히 능통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한글로 답변하시는 게 훨씬 강점이 있습니다. 이 번역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질문을 좀 덜 받으시게 되고요. 영어로 직접 답변하시면 많은 질문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해 주시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A합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법률이나 규정을 잘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구성원들이 윤리적인 측면을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열정이나 의지를 보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개선 계획을 세워서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었는지 그런 처리 과정에 대한 방법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연구 대상자의 그 어떤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나의 철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비지터의 특성에 따라서는 굉장히 특이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랙티스의 어떤 일화나 예시를 들도록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글로 답변하시고, 답을 모를 때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대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비즈 때는 이제 기관장이나 보직자분들께서는 어쨌든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연구진들은 연구 대상자 보호에 대한 의지와 헌신,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잘 콜라보하면서 확립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처음에 들어가시면 각자 자기 소개를 하시고 오픈 퀘스천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요. 인터뷰 말미에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비짓이 무사히 잘 완료가 되면 이후에 그해 12월에 카운슬에서 승인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A합 인증 기준에 대해서도 각 구성원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자료로 나중에 보관하셨다가 참조하실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서류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1은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도메인 2는 IRB, 도메인 3는 리서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거는 다 기관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기관을 대표해서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 보직자분들은 한 번쯤은 리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1H는 저희가 그 코비드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3차 인증 때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 이머전시 상황에서 또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이 어떤 정책과 절차를 보호하고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새로 담긴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강조해서 아마 말씀드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로 시작하는 거는 기관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를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2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IRB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RB 2-1, 2-2, 그리고 2-3과 쭉 나가서
2-5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준수하는, 갖추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HRPP 인증 기준을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HRPP SOP 버전 4.3으로 최근에 주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개정 내용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비상계획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